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과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을 아우르는 두 번째 순환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올해 초 포천 화도 구간 개통에 이어 양주와 파주를 잇는 구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양주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지 7년 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혈맥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파주에서 양주, 양주에서 파주까지 주행거리는 5.4km,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되어 교통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파주 양주 구간은 파주 부곡리에서 양주 해암동을 잇는 총 길이 19.6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입니다. 사이에는 북양주 등 3개 나들목과 1개 졸음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주민들은 파주에서 양주, 포천과 남양주를 거쳐 양평까지 약 77km를 한 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서울 문산, 구리 포천 고속도로 등과도 연결돼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제 지방 같은 데 갔다 올 때도 이제 꼭 이렇게 서울로 옛날에는 돌아서 왔었잖아요. 바로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운반도 편안하고.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고속도로 개통이 양주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거라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앞으로 또 후속적인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또 양주가 앞으로 그 사통팔달의 그 교통망이 구성됨으로써 양주가 앞으로 기업하기도 좋고 또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터전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전체 구간 중 74%가 완성된 가운데 경기 북부 구간의 마지막 단추인 김포 파주 구간은 오는 2027년까지 개통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및 회계 처리 기준 마련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대중교통과에 버스 준공영제 팀을 신설하고 최근 양주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중교통 운영 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합리적인 표준 운송 원가와 명확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준공영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18일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기획전시 개막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해 이주한 관인면 중리교동마을과 신교동마을의 이야기를 다루며 내년 8월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변동과 기록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학술회의에서는 지역조사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4가지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전시는 사라져간 지역마을을 기억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 한탄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 및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육아지원 제도 외에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기준으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일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해 일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우선 재정과 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각각 최소 1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즉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재정과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최대한 빨리 고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임 교육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며 고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징계위와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심의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 며칠간 수도권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 후반 들어 추위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주말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눈 소식이 예보됐는데요. 갑자기 내리는 눈으로 길이 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전통시장. 부쩍 추워진 날씨에 상인들이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가게 전체에 비닐을 씌우고 있습니다. 난로 앞에 선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다 얼어붙은 손을 잠시나마 녹입니다. 수도권의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날 인천의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9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엄청 추워요. 이 안에는 진짜 추워요. 발도 너무 시렵고 손님들한테 이게 담아주는 것도 불편하고.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에서는 연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6.7도, 인천 강화가 영하 10.2도, 경기 파주가 영하 12.8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 17일 밤에 발효된 한파주의보가 19일 아침까지 3일간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눈 소식도 예고됐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온은 서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21일까지 잠시 상승했다가 22일부터는 찬 북서풍이 불어와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가장 강한 눈이 내리는 구간은 21일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는 시점이 되겠고요. 기압골이 통과하는 시점에서는 최대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리겠고요. 수도권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이 주기적으로 확장함에 따라 다음 주에는 기온이 하락과 회복을 반복하는 한편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인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파행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새해 본예산,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8일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제6차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제7차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제6차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고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건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의 사퇴 표명에 따른 거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폭설 피해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안산과 광주, 안양과 오산, 군포와 광명, 시흥과 양평, 의왕 9개 시군에 대해 자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농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비닐하우스와 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조례에 특별지원구역을 신설해
자연재난 발생 시 시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위해 분당과 평촌 3본에 이주 지원용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산과 중동에는 추가 공급이 필요 없다는 시각인데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 총량이 충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분당과 평촌, 3본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주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이 있어 유휴부지에 주택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일산과 중동의 경우 주변 개발 사업이 많아 추가 주택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인 미리네 집 395호 공급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거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모두 6개 신규 단지에 공급되는 미리네 집은 전용면적 41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됩니다. 입주자 희망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이 11월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세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집계한 11월 인천 부동산 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마이너스 0.06%로 10월 0.08%에서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0.21%로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와 계양구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인천의 전세가 변동률은 0.25%로 10월 0.58%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수도권 평균 0.19%보다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7,100만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운영이 시작된 인천공항의 4단계 건설 사업 확장을 통해 내년 여객은 7,30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올해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 화물은 약 296만 톤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가 예상됩니다. 항공 화물은 올 3분기부터 시작된 온라인 해외 직구에 따른 전자상거래 증가가 지속되면서 화물 수요 증대로 이어졌다고 공사는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올해 매출액은 2조 5,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가 예상되며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7% 증가한 5,28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기도교통공사는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도시군 철도 업무 담당자와 공사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3월에 착수한 연구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연구 용역은 2025년 5월까지 진행되며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 운영관리 사업에 체계적인 참여를 준비합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기존 도시광역철도 운영은 물론 철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이나 노면전차 운전교육 훈련기관 운영 등 새로운 철도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